안녕하세요. 프로보TV 프로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매물을 확인할 때 5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케이. 우선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을 고르는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80% 이상이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입지에 대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직주 근접입니다. 직주 근접이 뭐죠? 직장과 주거가 얼마나 근접해 있냐라는 걸 뜻하는 거죠.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가 있어요. 이 A에는 근처에 있는 직장이 한 10명이 다니는 중소기업이 있고 이 B라는 곳에는 100명 정도가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A랑 B 중에 어디가 더 사람들 수요가 몰릴까요? 당연히 B죠. A라는 곳은 최소 이제 10명 정도는 살고 싶어 할 수요가 몰릴 것이고 B라는 곳은 최소 100명 정도의 수요가 몰릴 수 있죠. 다시 말하면 이 간단한 이 직주 근접에 대한 것만 확인하더라도 최소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업무의 중심지는 태평로, 명동, 광화문 일대였어요. 근데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벤처 사업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테헤란로가 급성장을 했죠. 강남에 이제 테헤란로에 직장인들이 몰리니까 그 집 근처에 있는 집값이 당연히 오르겠죠.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남과 가까운 곳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었고, 그때 처음 이제 나왔던 게 일기 신도시 분당이 뜨게 된 겁니다. 분당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30분이 채 안 걸리니까 어떠한 입지를 고르시든 간에 반드시 직장과 근처에 있는 주택 매물을 확인하시라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. 두 번째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. 뭐 서울이랑 부산이랑 비교하면 서울이 한 21% 정도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산은 10% 정도가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요.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.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세권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집 주변 매물을 찾는 게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설명은 드리는데, 이게 반드시 맞는 공식은 아닙니다.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죠? 2호선과 9호선이죠. 9호선 자체가 마곡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들어가고 강남까지 지나가니까 예를 들어 6호선을 봐봐요. 규모가 큰 이제 회사 업무 단지를 지나가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. 전혀 없는 호선이기 때문에 6호선 주변에 뭐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. 그렇다고 해도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그게 가격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보장은 못하죠. 오케이. 세 번째는 학군입니다. 학군. 채널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25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사회초년생분들이세요. 굳이 이름까지 따지진 않겠지만 알아두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학군의 시작은 일반 과학고나 아니면 뭐 명문고 같은 것들은 거기 입주해서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대부분 학군을 고려하실 때는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를 많이 고려를 하세요. 학군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.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순위라는 걸 봐야 돼요. 이거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는 쾌적한 환경이죠. 집 주변에 올라다닐 수 있는 등산 코스가 있냐, 아니면 뭐 공원이 있냐, 뭐 이런 것들인데, 이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요소라서 직주 근접과 편리한 교통, 학군, 이 세 가지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. 요즘 지금 미세먼지, 황사 되게 심하잖아요.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뭐 미세먼지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탑재된 아파트가 뭐 되게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요. 인근에 공원이나 숲이 있는 곳들, 그런 조망권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약간 요즘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어찌됐든 이건 쾌적한 환경이 네 번째 요소가 될 수 있겠어요. 하지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. 마지막 5번째는 지역 호재입니다. 동탄 신도시처럼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2호선이나 9호선 같은 황금 노선이 증축돼서 들어온다거나, 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와 같은 이런 일반 하이퍼 매장이나 창고형 매장 같은 노면 독립 입지 구조에 따르는 이제 그런 대형 마트들이 집 근처로 입주한다거나, 요즘 좀 유명했던 거 뭐 GTX 같은 것들,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. 동탄 신도시 주변에 가보시면 그 주변 상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. 1층뿐만 아니라 2층, 3층까지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. 다시 말하면 좋은 상권이라는 얘기죠. 그게 누구 때문이다? 삼성이 먹여 살리고 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건 2가지예요. 이 지역적 호재가 반드시 발생하느냐, 또는 언제 발생하느냐, 이 2가지입니다. GTX가 하나 쓱 지나간대요. 그럼 사람들은 헐,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내가 미리 선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GTX 들어오려면 3, 4년 이상 들어가요.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매물을 사가지고 3, 4년은 묻어둬야 된다고. 그럼 거기 있는 돈은 못 뺀다고요. 또는 그 지역적 호재가 만약에 취소가 됐어. 그럼 그 돈을 다 날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지하철 하나 착공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오래 걸린 경우에는 뭐 10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어요. 호재 하나만 보고 바로 투자를 감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오케이.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 입지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봤죠. 이 5가지를 사람들이 모를까요? 다 알아요. 반포동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? 좋은 곳은 사람들도 알아요.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차선책을 골라야 되잖아요.
대안이 있어야 되잖아. 이 5가지 입지적인 분석 사항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좋은 매물이 있을 법한 지역을 차선책을 다 고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회초년생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상 프로버TV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식 증명이 알차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,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.